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존 밀스 전 미국 국방부 사이버 보안정책 및 전략 담당 이사가 한국 대선 부정의 총감독으로 지난 2023년 이후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왕후닝을 지목했습니다. 왕후닝은 현재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국제선거감시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실체는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거점이며 공적기관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가족과 친인척들을 위주로 채용했다가 들통이 나니까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만약 중국 공산당과 이 같은 연계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안을 지켜야 할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존 밀스는 전직 육군 대령이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위원을 맡았을 정도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존 밀스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2019년 왕후닝을 조명하는 다큐를 제작해서 선관위 유튜버로 방송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7년 4월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국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선거방송의 다큐 코너 민주주의와 리더십에서 기획 시리즈로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란 제목으로 2019년부터 총 10편을 업로드했는데, 그중 1, 2편에서 왕후닝 당시 중앙서기처 서기를 다루었습니다. 출발부터 왕후닝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3, 4편은 덩소평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5, 6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7, 8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90편은 저월라이죠. 전 중국 총리를 다뤘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정치 경제적 성과 등을 살펴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기획했다고 시크릿 시리즈의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왕후닝은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름도 생소한 사람이었는데 1, 2편으로 제일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사실이 선관위와 왕후닝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서열 4위인데 당시에는 중앙서기처 서기로 공산당 서열 5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던 인물을 그렇게 부각시켰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밀스 대령이 6.3 대선 부정선거의 총기획자로 왕후닝을 지목하면서 선관위가 다큐 시리즈의 첫 선정 인물로 왕후닝을 택한 것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 4편은 덩소평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죠. 그리고 90편은 또다시 주얼레 중국 총리였습니다. 10편 안에 무려 6편, 그러니까 3명이, 5명 안에 3명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5, 6편 마르켈 전 독일 총리, 7, 8편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끼어 있었지만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편 중에 6편을 중국 사람으로 채웠으니까 중국을 위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다룬 5편에서 8편까지는 내용의 밀도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인물들을 다뤘던 시리즈들과는 손색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다큐 기획에서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집중 조명했던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주장대로 중앙선관위가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거점이었고 왕후닝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다면 분명히 설명이 가능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크릿 시리즈는 현재 선관위 유튜브 채널에서 아예 삭제됐으며 코너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코너가 없어지더라도 사실 영상까지는 내릴 이유가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후 중국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의식해서 삭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후닝은 구글링을 해보면 세계 모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 이런 의심이 드는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왕후닝이 다녀간 곳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후닝은 지난달 14일 콜롬비아 대통령 페트로와 짐바브웨 하원 의장 무덴다를 각각 만났는데, 콜롬비아는 지난 2022년 상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소속으로 6.3 조기 대선 당시 한국을 방문해서 감시 활동을 벌였던 존 밀스 전 대령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필리핀, 브라질, 미국에서도 겪었던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제선거 카르텔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밀스 대령은 한국의 6.3 대선 역시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고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의 왕후닝이 총책임자였다면서 왕후닝은 현재 중국 인민협상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존 밀스 대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이죠. AWEB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미국 USAI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재 미국 행정부가 결정만 하면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정보적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빨리 개입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후닝은 1955년생으로 상하이 출신입니다. 푸단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역임하고 2017년부터 22년까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거쳐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의장, 주석이라고도 합니다. 주석을 맡고 있습니다. 왕후닝은 시진핑의 책사입니다. 1대1로도 왕후닝의 머리에서 나왔고 미중 양강 신형 대형 관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에서의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해달라고 미국에 제안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에 의해서 거부당하기는 했지만 중국몽을 시진핑의 머릿속에 각인시켰고 또 극동아시아에서 중국 시대를 다시 열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왕후닝이 한국의 6.3 대선 부정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이 2019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왕후닝을 만나서 MOU를 맺고 텐센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왕후닝이 진작부터 한국 선거에 개입해 왔다면 이때 양정철이 왕후닝을 만나서 그 다음해인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의논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밀스는 한국의 중앙선관위도 직격했습니다. 밀스는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과 비준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입헌공화국이다. 한국은 입헌공화국이지만 그런데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검증과 비준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입헌공화국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밀스는 특히 우리는 국제적인 카르텔과 상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해 필리핀에서 벌어졌던 일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메릭 갈런드 당시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한 미국 선거기계 회사가 필리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사의 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항의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지금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그 필리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바로 그 회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품이 현재 한국의 선거 장비에 사용되고 있다고 밀스 대령이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관위가 선거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리핀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제 카르텔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밀스 대령은 그러면서 이건 한국도 겪었고 미국도 겪었고 브라질도 겪었던 국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스는 국제 카르텔이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말이죠. 밀스는 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은 중국이 한국과 홍콩 그리고 영국에서 발급한 위조 신분증을 미국으로 반입해서 위조 신분증과 위조 투표 용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국제선거 카르텔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인 왕후닝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왕후닝은 중국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기의 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정선거를 감독하는 인물과 또 이름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세계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이며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깝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선거 카르텔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중국 고위직 인사가 뭔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몄던 사실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 중국 공산당은 그 인물을 치워버리는 것으로 증거를 없애왔습니다. 존 밀스 대령은 우리는 이름만 대면 된다. 그러면 그 뒤에 필요한 제거 작업은 중국 정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작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서열 4위 왕후닝도 사라질까요? 중요한 것은 왕후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선관위는 왜 왕후닝을 처음부터 주목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미국 FBI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점차 내막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